네, 다시 만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인혜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네, 지금이 휴가철인데 김인혜 계장은 갔다 왔나요? 네, 네. 밀양에 이제 계곡에 신나게 물놀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네. 재밌었나요? 그럼요. 네. 기자님은 어떻게? 저도 장유에 워터파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충분히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취임 2달 만에 거제 저도로 지금 휴가를 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도 하면은 우리 MBC 경남의 방송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11번 틀고 있다면 딱 그 시간이에요. 예, 좀 소통이 좀 될 것 같은데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보고 있을 거라 믿고 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렸는데요. 네. 이 주말부터 네. 많은 양의 비가 또 내린다는 또 예보가 비 소식이에요? 네. 아이고 폭우와 산사태 피해 입었던 산청과 네. 합천 지역이 정말 주말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특히 산청이나 합천 뭐 이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 소식 얘기만 들어도 좀 아마 철렁하실 것 같은데. 살 떨릴 것 같아요. 좀 비가 좀 적게 왔으면 좋겠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마침 이 산사태 같은 재난 상황 때 주민 대피 규정을 좀 조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 재해의 이 대응 시스템 어떻게 좀 달라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비만큼이나 무서운 빚 이야기인데요. 빚. 예. 네. 이 기자와 제가 몇 주부터 꼭 다루고 싶었던 뉴스.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이 채무 탕감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럼 주위에서는 이제 대출 뭐 연체자들이 뭐 얼마나 되길래 또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불경기 속에 정말 이 장기 연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보도도 하고 같이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새 정부가 내놓은 채무 탕감 정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도 그냥 빚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택 담보 대출 있죠. 이런 이른바 착한 빚 같은 경우는 안 되고 개인 간에 주고받은 이런 빚도 안 되고요. 이제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이렇게 빌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처분할 재산이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직전인 이런 사람들만 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꼼꼼하게 따진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소식이지만 이런 채무 탕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게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관련 보도도 그동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또 나온 빚탕감 정책 정의로운가부터 빚 안 갚고 버티면 탕감해 준다더라. 또 뭐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있었죠. 네, 나라가 개인 빚 갚아준다니 나도 안 갚고 버틸 걸 그랬다. 박탈감 느껴진다. 이런 반응 나올 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도 지금 챙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차근차근 빚을 갚은 분들한테는 이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아직은 역차별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를 도덕적 해이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넘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많이 졌어요. 보통 국가 부채 비율이 10몇 %씩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빚쟁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파산하게 됐고 문도 많이 닫게 됐고 이거 정부가 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제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이에요. 네.
소상공인 100만 폐업이라던가 네. 채무자들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맞습니다. 얘기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상황이 많이 심각하죠. 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채무 조정을 좀 상담을 해주거나 좀 절차를 도와주는 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경남에도 2군데가 있죠.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인데 여기서 제가 채무자들을 좀 만나봤는데 동의를 얻고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회사 보증을 섰다가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빚을 지게 된 건데 무려 그 당시에 3억이었어요. 그래서 통장 압류되고 신용 유의자 되고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되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일용직으로만 계속 전전했는데 그게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20년. 이거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도 네. 그 금액 자체가 많지도 않았을 네. 거고 이게 이자는 계속 쌓여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진짜 암담하네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투명 인간처럼 이제 살았단 얘기잖아요. 청년이었는데 이제 중년이 됐고 이제 노년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건데, 근데 계속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는데 2억 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연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이 번듯한 직장인들도 장기 연체가 많아가지고 문제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들은 컵 아는데 좋은 차 내보내다 보니 솔직히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감이다 보니 그거를 메꾸려고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답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도저히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어쨌든 빨리 접근을 해서 사회 전체가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음성 변조로 나왔던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아이 셋을 키우는 이제 물론 외벌이지만 근데 도박을 했거나 뭐 어디 투자했거나 사업 실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카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1억 6천이나 빚이 생긴 거예요. 네, 이 진보당에서도 네.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지나갔던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네. 이 현상을 걸자마자 네. 정말 이 상담 문의가 완전 폭발적이었어요. 네. 중앙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건 이상 1,000건 이상. 예, 상담이 들어왔고 예. 이제 경남 창원에서도 이제 이틀인데 80명 정도가 상담이 들어와서 네. 업무가 완전 마비될 정도였고 또 이게 상담이 한 분 할 때 2시간 이렇게 같이 상담을 그쵸. 해야 되거든요. 예. 또 핸드폰 못 보시는 분도 봐줘야 되고 서류도 해야 되고 팩스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예. 단체로 채무 상담 교육도 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부족하니까 그렇게 네, 됐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이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이런 상담을 해주고 절차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로 이번 주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복지상담센터에 문의 전화 그리고 직접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나가자마자. 보통 이제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법무사한테 좀 의뢰를 해서 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그 수수료 포함해서 한 25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그것도 너무 부담되니까 맞아요. 찾아오는 건데 지금 상담자가 너무 많아서 이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에만 일주일이 걸리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약에만 한 달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는 대출도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결과도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한 명 한 명 사연을 들어보면 네. 이게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그 사회적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네. 하는 말이 꼭 당부 사항이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만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급 불능 상태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 빚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꼭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약을 꼭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부디 이번 조치가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해온 분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히 빚 갚아온 분들한테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핀셋 정책이 잘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또 무거운 소식인가요?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뭐 누구 소식이 아까 나왔다고 네.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네. 뉴스 파다에서 이런 소식을 접해서 좀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뉴스인데요. 네. 어제 국회에서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이었죠? 베트남 청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한 현대판 인신매매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네, 21세기 인신매매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어떤 사건이죠? 네, 시작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3년. 네, 김해에 있는 한 직업 전문 학교가 한국에서 용접 기술도 가르쳐주고 조선소 취업도 시켜준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 국적의 기술 연수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모두 18명인데요. 18명. 네, 이 청년들은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수 사설 기관이고 외국인 연수 비자니까 비자 이름에서 좀 신뢰가 좀 가는데. 그럼요. 예. 근데 이 사람 18명 같은 게 코리안 드림 꿈꾸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부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이 직업학교가 학원비, 기숙사비, 보증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4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상당씩 걷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약속한 교육은 물론이고 예. 취업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 18명 2천만 원 정도면은 다 합치면 한 3, 4억 정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큰 돈을 주고 왔는데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수 사설 이 교육기관 비자도 법무부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 비자 문제는 아니고 그럼 직업 학교 이 학교가 문제인 건가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첫 번째는 이 용접 기술 수업 자체가 한국어로 진행돼서 예? 이분들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네. 두 번째는 또 이 실기 수업도 네. 한국인 그 수강생을 쓰고 남은 장비와 물품을 했어야 됐고, 아, 쓰다 남은 걸로. 네, 예. 자리도 없어서 서서 들었어야 됐고, 예. 또 나중에는 강사도 배치가 안 돼서 이게 처음 만져보는 용접 기구를 네. 가지고 이 베트남 이 연수생들끼리 서로 예. 해보면서 배우는 아이고. 너무 미흡한 수업이었던 거고, 네. 또 세 번째는 이 용접 테스트 비용이라고 네. 또 따로 또 돈을 3만 원 받았는데 시험도 또 치지 않고 그러면 2천만 원 낸 것도 그런데 계속 교육도 돈이- 엉망이었고 예, 거기에 또 맞습니다. 돈까지 또 추가로 이만큼씩 걷었네요. 네, 이게 또 보니까 이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좀 네네네. 옮기고 싶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허가도 안 해주고 오히려 네네네. 옮기는 걸 방해했다고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취업도 제대로 됐을 네.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불과 3개월 뒤에 예. 18명의 베트남 연수생 중 6명이 6명이? 현장 실습 명목으로 전남 목포까지 보내지는데요. 네. 약속했던 조선소가 아니라 네. 완전 관련 없는 제조업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조선소 용접 기술 배운다고 왔는데 일단 조선소는 아니고 그렇죠. 일반 사업장이네요. 네. 그럼 정리해 보면 기술 연수생 자격으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왔고 큰 돈까지 학교한테 줬는데 6개월 교육 기간도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맞습니다. 실습을 또 갔는데 그것도 전혀 조선소가 아니고. 조선소도 아니고 엉뚱한 데를 갔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적응이 잘 될 리가 없죠. 또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 연수생들이 예. 손도 많이 다치고 아유. 또 눈에 용접도 불똥도 튀고. 아이고 많이 다쳤네요. 네, 근데 네. 심지어 월급도 떼먹혔어요. 산재에다가 네네네네. 월급까지. 이게 이 연수생들이 직업 학교로 돌아오고 싶다고 네. 교육 더 받겠다고 해도 예. 이러면 사업장 이탈로 비자 취소하겠다 협박하고. 그럼 사업주가 그렇게 했나 보네요. 아니요, 이거 사업주가 아니고 이제 이건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예. 그리고 회사에다가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학교에 다 줬다. 그래서 하하. 월급 아직 못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인신매매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불러들인 다음에 약속하고 다른 곳에 또 일하라고 보냈는데 또 월급도 착취하고 약속 지키라고 해보니까 비자 취소해버린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네. 이게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에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서 예. 피해자 중 2명을 노동력 착취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인신매매로 인정했습니다. 아 예. 2023년부터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네. 좀 거칠게 요약하면 이거 인신매매 자행하는 직업학교 김해에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앞서 이 연수생들이 네.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비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 직업학교는 외국인들이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네. 국가 공인을 받은 곳이에요. 아하. 심지어 법무부에서 우수사설 직업학교로 지정된 적도 있는 곳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면 진짜 나라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일했다면 외교 문제까지 비화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사실 올해 1월에 처음 드러났는데요. 아 그래요. 이후 몇 차례 음. 보도가 나왔지만 해결된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네. 법무부부터 고용노동부까지 어느 기관도 나서지 않아서 음. 어제 관련 나온 기자
관련해서 네. 나온 기자회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와 우리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청과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를 차례로 방문을 해서 책임 이행을 요청을 했는데요.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 삼았더니 법무부에서는 비자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한다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외국인 연수생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그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이 제도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학교는 브로커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관리감독은 엉망이었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예. 고용노동부는 이게 훈련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인정해 주는 아. 거고 법무부는 비자만 신경 써서 문제네요. 예,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이 연수생들 지금 어떻게 있어요? 지금 18명 중에 네. 2명은 출입국 단속으로 이미 강제 추방 아이고. 된 상태고 16명은 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후에 출국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유예만 돼 있는 네, 거네요. 강제 추방만 유예됐고 직업 교육을 다시 받거나 취업이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직업 전문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문제 오늘은 저희가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알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